네, 윤석열이 며칠 전 22일이었죠. 오늘이 24일이니까 그날이 화요일이었군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서 변론을 마친 다음 어디 갔습니까?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국군 서울지구병원은요, 대통령 전용 병원입니다. 원래는 없애려고 했는데 경호처에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냥 존속하게 된 건데, 이 병원이 주로 하는 일은 대통령 치료입니다. 응급 상황에 또 이렇게 대처하는 일도 하고요. 국군 서울지구병원. 자, 헌법재판소를 출발해서 국군 서울지구병원 인근에 있는데 거기로 갔습니다. 삼청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윤석열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입원을 명목으로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들어가서 의사 뒤에 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서울지구병원에 지발로 간 거 보니까 또 제 예측은 적중한 것 같습니다. 김용민 목사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 제가 제 입으로 또 할 줄은 몰랐습니다. 열린공감TV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은 이 병원에서 그날 21일 화요일 그날 윤석열이 김건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김건희가 먼저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 들어왔으니 너무나 자연스럽죠. 윤석열이 들어간 다음에 김건희가 들어가면 너무 표가 나니까 김건희가 먼저 들어갔어요. 예, 제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사실 윤석열에 대해서 서신을 받거나 또는 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신 발신을 금지했고요. 변호인 외에 어느 누구도 접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은 기소 전까지 적용이 됩니다. 지금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는 소신 발신 금지, 변호인 외에 접견 금지 조치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김건희는 물론이고 가족, 외부인과의 접견은 물론이고 서신을 주고받을 수도 없도록 했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병원에서 만났다면 이건 그 공수처의 그 조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죠. 수사기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특권으로 수사기관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네, 자, 이 같은 제보를 열린공감TV가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쌩까면 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다른 레거시 미디어들도 어느 누구도 이걸 받지 않고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 보도는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제가 접근 가능한 범위로 정보망을 돌렸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건희는 지금 몸져 누워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병원에서 김건희를 보았다는 사람들 얘기는 많이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밥을 잘 안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지요. 근데 말이죠, 주전부리는 먹는다고 합니다. 사실 김건희의 특권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경호처가 국무위원이나 군 수뇌부 이렇게 사실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게 돼 있는 비화폰을 김건희한테도 줬다고 합니다. 도감청을 막는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 이걸 김건희한테도 줬대요. 대체 누구와 얼마나 비밀스러운 그런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기에 비화폰까지 썼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2의 차지철로 불리는 김성우는 기밀이라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민간인한테 이걸 왜 줍니까? 여러분,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어떤 공적 특권을 갖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냥 김건희가 받는 혜택은 경호밖에 없어요. 경호 말고는 다른 그 어떤 혜택도 부여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잘못을 했으면은 수사받을 수 있고요. 구속,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떤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파괴하는 그런 특권을 누려왔지요. 자, 그리고 구치소 안에 말이죠.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어느 누구와도 통화, 접견이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요즘 구치소에서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대단히 제한적이지만, 근데 하여튼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구치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말이죠. 지난 20일 오후 6시 이전까지만 해도 헌재에 안 나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밤 9시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변호인을 통해 나가겠다라고 했어요. 밤 9시에. 그렇다면 6시 이후에 윤석열이가 어느 누구와 통화를 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추론을 하는 분이 고양이 뉴스 원재윤 PD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윤석열 방에 휴대전화가 있는 것 아닌가? 서울구치소가 이 휴대전화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다면 뭐 김건희와도 소통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게 혹시 비화폰이라면 윤석열이 쓰는 게 비화폰이라면 이거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비화폰이면 도대체 도감청이 불가능하고 어느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 비화폰이라면 네, 이거 정말 내란이 아직 수습되지 못했다라는 걸 또 실감나게 만드는 정황입니다. 네, 그 병원에서 김건희와 윤석열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혹시 3월 8일까지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을까요? 3월 8일까지 개겨라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3월 8일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3월 8일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썰이 돌고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3월 8일 그날은 토요일인데 그날을 기딜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검색해보니까 기딜이던데 그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까요? 사실은 2017년 3월 9일에 3월 10일이었나? 3월 10일이었습니다. 3월 9일이었나? 예, 하여튼 금요일이었는데 그때 박근혜 탄핵 심판이 나왔잖아요. 날이 얼추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그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나오면 파면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참 웃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말이죠. 예, 여러분 하여튼 다시 극우의 거품이 빠지는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두 힘내고 용기를 내서 오는 여론조사 전화 더 열심히 받아서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탄핵 민심을 과시합시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론조사 결과 나왔어요. 민주당 40%, 국민의힘 38%. 예,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은 민주당이 다시 앞서는 걸로 나왔죠. 보수 결집은 이제 와해가 되고 있습니다. 야, 한국갤럽 결과 나 지금 처음 봤거든요. 우리 속보 자막으로 지금 본 거예요. 야, 이거 뭐 또 이런 말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김용민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제가 한국갤럽으로부터 무슨 정보를 얻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이 지금 다른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 회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서울 서부지법 폭동으로 인해서 지금 잔뜩 낀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 제대로 또 응징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정광훈이 구속되는 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더 빠지게 될 겁니다. 네. 전화 열심히 받으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주신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다행스러운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잠시 후에 박진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또 이 내용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